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철학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강을 2번 하게 됐습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죠.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산다. 오늘은 개과불린입니다. 개과천선하고 개과까지는 똑같은데요. 아니불자에다가 이제 주저할 인자, 주저하지 않는다. 잘못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외국의 190이 넘는 키에 헌출한 잘생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 이야기를 하다가 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독자님들한테 팩트 체크를 당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아주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리암 니슨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왔구나. 정깡총님, 서근희님 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틀이 지나서야 본 거죠. 잘못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방송을 합니다. 8시간이 날라갔어요. 8시간 동안 열심히 업로드 시키는 데까지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밤을 꼬박 샌 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함부로 외국 배우 절대 입에 안 올리겠습니다. 아는 배우 없어요. 이제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드리 헵번도 전 이제 모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 레미제라블도 했죠. 러셀 크로우도 이제 모릅니다. 옛날에 프랑스 배우 장가뱅이나 장폴 베리몽도 이제 모르는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그럼 강의를 오늘 5강에서 운명수 5만 했었는데요. 운명수 5와 6을 같이 해볼까. 이제 외국 배우 이름 쫙 빼버리면은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명수 5를 들어가겠습니다. 운명수 5의 공백에 흑토자를 적으시고요. 이미 5강을 보셨던 분들은 정리하셨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또 운명수 6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흑토를 적고 중앙, 방위로서는 중앙, 그 다음에 색깔로서는 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특히 운명수 5인 사람은 간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간을 조심. 그 다음에 이제 공백에다가 포용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포용. 뭘 이렇게 전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는 거. 콤마 치고 포용, 또 책임감, 용의 기질이 있다. 용의 기질. 이것도 적고요. 남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오지랖이 넓다. 남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있고 오지랖이 넓다. 한 얘기를 또 하려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이거 체크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5강 나간 거를 이거 또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또 설명이. 그래서 5강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 갈 때 말 갈 때 다 간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다. 사실상의 그 역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운명수가 5인 사람은 지지가 용에 해당한다. 하늘을 나는
용은 천상에 있으니 꿈속에서라도 용을 보면 경사가 있음이라. 오해 운명수는 힘들고 쓰러져가는 가정을 일으키라는 하늘의 전령이며 한 국가의 존망을 걸머쥐기 위해 하늘이 낸 인물이다. 이게 78쪽이죠. 그러나 이 운명은 무릇 큰 사람을 만나면 크게 빛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필패한다. 인격이 돈후하고 위풍과 존엄함이 있으니 인물이 좋은 사람이 많다. 여기서 인물이 좋다는 거는 어떤 미인 미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그 관상학적으로 좀 좋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불의를 보아 넘기지 못하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기계가 있으며 천지가 요동치는 인물이 많다. 집안에도 오인 사람이 있으면 좀 시끌벅적한 일이 많습니다. 오해 운명수는 유년이나 초년에는 빈곤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중년 이후에 그 능력이 극에 이르니 천운이 없다면 이룰 수가 없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천운이 있어야 돼. 천운이 없으면 오인 사람은 용의 기질이 있다 하지만 이 실제 무슨 황룡이나 청룡 같은 막 물론 이 드래곤이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거는 뭐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죠. 뭐 무슨 저 우리가 공룡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실제 있었지만 이 용이라는 거는 공룡하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선 뭐 무슨 뭐 몬시우스 뭐 이런 거 쫙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약간은 그런 게 있는데 가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 왜 동서양이 똑같이 이 가상의 동물인 용이라는 걸 드래곤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요거는 예, 아마 마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그 어떤 이 용에 대한 그 굉장한 어떤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 동물 중에서는 제일 그 뭐 땅이든 물이든 하늘이든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그 좀 최고의 동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 운명수는 정말 그 천운이 없다면은 여기서 천운이라는 게 뭔가 용이 용다우려면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그 물이 있어야 용이 승천을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돼요. 이 용의 운명수, 오의 운명수는 다 용의 운명수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이제 물 지난번 인생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물이라는 거 이 오의 운명수인 사람은 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풍수에서 길이고 또 사람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만나면 이건 굉장히 용되기가 쉽지 않다. 마음속엔 태산이라도 삼킬 웅대한 뜻이 있으며 동정심과 인정이 많다. 물이 있으면 승천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 땅으로 기어드니 79쪽이에요. 토룡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렁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룡이 토룡으로 바뀐 것이니까 이게 천지개벽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용이 용다워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고 때를 못 기다리면 비가 오지도 않는데 막 날라오고 그러면 꼭 이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풍수와 역에서 사람과 길이 물이다.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흐르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물이에요. 근데 이 순리라는 거죠. 물이 이렇게 높은 쪽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이 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리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순리를 거스르는데 누구나 사람은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순리를 거스르는 것 같지만 그게 순리인 게 있어요. 화인 사람들, 2나 7인 사람은 아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기운과 똑같아요. 근데 이 용인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순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요 설명도 음명수 7을 얘기할 때 좀 될 겁니다. 오해 음명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항시 순리를 따라야 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은 사람을 딛고 성공한다. 사람 속에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오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야 하고 만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출세한다. 오인 사람이 토의 기질이 있으니까 저 산촌에 가서 가만히 처박혀 있으면 되겠다? 뭐 안 될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거, 어떤 그 목표치를 이렇게 딱 세워서 갈 때는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오인 사람은 사람 속에서 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해 운명수는 이렇게 애정 문제로 고민이 많은 운명이다. 인정이 많으나 왜 그런가 하면은 인정이 많아요. 근데 불필요한, 정말 필요치 않은 잔정이 많아서 어떤 이 잔정이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갔을 때 혹시나 받는 쪽에서 이성으로부터 오해를 사가지고 아주 생고생하는 이가 많다. 오해 운명수이면서 생일이 17일이나 29일인 사람은 아주 기운이 좋지 않으니 직업과 사교에 특히 조심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라. 예.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말 지난번 지운 내려놓은 그 강의에서 스스로 경계하라는 설명을 제가 좀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리암 니슨 얘기를 했던 거죠. 넘어갈랍니다. 이제 몰라요. 저 리암 니슨 이제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리암 니슨 얘기는 쏙 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하지 않는 또는 위험이 있게 되는 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 험악하게 생겼거나 뭐 싸움을 잘한다거나 뭐 무기를 가졌거나 그거는 허망한 일이죠. 가장 그 강력한 무기는 또 그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신들러 리스트에서 그 설명을 했듯이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다. 그게 권력이다 하고 얘기를 했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그건 권력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가 누굽네 하고 뭐 의원님네 또 검찰에 뭐 검사 뭐 판사네 해도 자기 통제를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통제를 해야 돼. 자기 통제를 하면 그게 권력이에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그 얄팍한 거에 안 넘어가고 자기 스스로를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 통제가 되는 거죠. 그 자기 통제를 하면은 특히나 그 위험이 커지는 게 바로 이 오인 사람이다. 누구나 다 자기 통제를 하면 자기의 그 힘이 크게 발휘되는데 이 오인 사람은 자기 통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이 올라가는 거죠. 오인 운명수는 말년에 혼자 돼서 날개 꺾일 운이 있으니까 항상 끝을 조심하고 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 운명수들과 마찬가지로 심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심상 분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5강을 이걸 지운 바람에 내리고 새로 하는 바람에 이분을 그 이름을 적어놨다가 이름은 잊었습니다. 근데 심상분류는 어떻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심상은 자기가 제일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심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보통 우리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고요. 사람을 관상으로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죠. 관. 견이 아니에요. 벌겨자가 아니고 관이라는 거는 이건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무슨 뭐 궁예가 뭐 관심법이라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요.
관상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인생 강의할 때 어디선가 우리 그 유치원 아이들 얘기도 하면서도 했는데, 뭔가 첫인상이라는 거, 이렇게 사람이 딱 오면은 그 사람을 딱 보고서 그 퍼스트 임프레션 하는 첫인상이라는 그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 보면 그야말로 여기에 나 착함하고 딱 써 있는 사람이 있죠. 나 좀 거침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뭐 소위 깡패라고 해가지고 거칠은 흉내내고 그러지만 심성 착한 친구들 많아요. 제가 목욕탕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여기 뭐 였다가 그 이렇게 근육도 있지만 살도 뒤룩뒤룩 찐 데다가 였다가 뭐 착하게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 뭐 있고, 일심 용도 몇 마리 그려져 있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개를 키우면서도 이 개가 겁이 많은 개들이 특히 많이 짖어요. 사람을 보면은 막 짖잖아요. 그건 뭔가 자기가 겁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 그 옛날에 보면 그 옛날에는 뭐 명동 충무로 뭐 거기밖에 뭐 번화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죠. 명동에나 충무로 이런 데 보면 옛날 그 배우 다 작고 하신 분들이겠죠. 그 뭐 허장강 이런 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 명동에 옛날에 코스모스 백화점 있고 뭐 그런 데서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멋쟁이죠. 뭐 중절모에다가 뭐 지팡이도 들고 일단 뭐 행커칩도 이렇게 탁 하얀 거 탁 하고 그 멋쟁인데, 그 좀 그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이 남한테 좀 겁주려는 게 있죠. 일부러 이제 옛날 그 군복권 바로 옆에 그 남대문 시장 그 신세계백화점 뒤쪽에 요게 그 구제품 군용품 같은 거 팔면 그런 거 이렇게 입고서 막 억지로 남한테 이렇게 겁주려는 사람들, 자기가 힘이 센 사람은 그렇게 겁주려고 들 필요가 없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개가 막 짖는 거 하고 이치가 같다고 봐요. 그 인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람은. 그 인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서 좀 그런 얘기 해볼까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럼 이 운명수 갖고서 인생을 좌우합니까? 운명수 갖고 인생을 좌우하진 않아요. 운명수는 그 어느 목적지를 가는 노선인 거죠. 노선인 거예요. 그 내가 어느 노선 간다고 그건 실패하고, 어느 노선 가면 잘 가고 3의 노선은 성공하고 뭐 6의 노선은 실패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6의 노선을 가는데 6의 노선은 예를 들어 바다로 간다고 칩시다. 산의 노선은 산으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지금 이 히말라야 산이 됐든 어디든 이 클라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3의 노선으로 가야죠. 내가 산으로 가야 될 3의 노선을 타야 될 사람이 6의 노선을 타면 안 되는 거죠. 3의 노선을 타긴 탔는데 복장은 또 이거 뭐 저 완전 비치 샌달에다가 뭐 여름에 저 바닷가 복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노선을 가야 되는 거죠.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박자로 얘기한다면 이게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박자가 있다면은 한 3박자 정도로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운명수가 좋은 건 좋죠. 운명수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내 길이라면은 거기서 그 길에 맞는 그런 쪽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운명수도 좋고, 여기 이제 운명수도 여러분들 아직 그 공부를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10, 11, 12 할 때는 여러분들의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서부터는 강의를 이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면 뒷 배경
이게 좀 달라졌죠?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칠판을 놓고서 쫙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운명수 10, 11, 12, 작용수 10에서 12까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운명이 어떻게 젊었을 때 어떻게 작용을 받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받고 이게 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죠. 물론 전화번호나 자동차, 땅 뭐 이런 거 갖고도 다 연관되고 내가 직원하고 또는 회사 사장하고도 사장님하고도 또 뭐 다른 동료하고도 다 그 관계 궁합이라는 게 있죠. 배우자뿐만이 아니에요. 그 궁합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작용 관계하는 것까지도 크로스 시키고 매치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재밌는데 두렵기도 해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후회도 좀 되는데 리암 니슨 사건만 앞으로 더 없으면 이제 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암 니슨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그냥 종강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 3대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운명수다. 이게 운명수다. 그러면 운명수와 이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요거를 비유하려고요. 이게 대금 아닙니까? 대금인데 이게 이제 그 바람을 부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대금을 보실 때 이걸 그렇게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입을 대고서 분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이 하나만 갖고서 다 나는 게 아니에요. 뭐 트럼펫이 됐든 오보에가 됐든 모든 게 다 그래요. 색소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거를 부는 그 자체 내 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멍 요거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조화가 맞아야죠. 이 조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다 이 조화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작용수라는 게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작용을 하는데 이 자체 덩어리, 이 덩어리 자체 요거 작용하는 그거는 그렇고 이 몸뚱이 덩어리 자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관상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게 철제로 만든 그런 금관악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관악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는 타악기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악기라는 내가 어떤 악기로 만들어졌는가 뭐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이 몸으로 남자냐 여자냐도 있고 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는 이렇게 작고 요거 하나는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람의 어떤 그릇 차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값어치가 없나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이거 불면 아주 간장이 애간장 녹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뭐 이생강님의 그 대금 연주만 연주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걸 불면은 거기에 푹 빠져들 정도의 그 어떤 감정이 막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다 값어치가 있는 거죠. 값어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라도 다 값어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상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관상.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붙이길 그냥 대금, 뭐 소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이거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어떻겠는가? 사람은 그 사는 데 있어서 운명수 여기에 또 요 작용하는 요 작용수도 중요하지만 이 관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타고난 바탕이에요. 기본 베이스인 거죠. 이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났을까? 내가 왜 또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바꿀까요? 외국 배우 이제 모르니까 누구라고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 이름은 안 될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가진 어떤 배우가 있어요. 배우라니까 또 그러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한다.
멋지게 생겼는데 이걸 한다. 근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소프라노, 그럼 조수미 씨가 있죠. 조수미 씨가 예를 들어서 이 대금을 부른 거 한다 그러면은 어울립니까? 이름이 그 이생강님의 이름이 이생강님,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이 대금 연주로 아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있다. 그 가수가 어떤 가수인가? 그 가수가 하는 부는 악기가 있고 취급하는 악기가 있고, 또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그럴 때 그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주는 영향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면은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풍자한 어떤 개그, 저 옛날에 그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죠. 풍자하는 코미디. 이름을 풍자하는 걸로는 저도 한 40년 또 더 됐나요? 옛날에 그 제가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팩트 체크 당하면 안 되니까. 고인이신지 아닌지를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그 배삼룡이라는 아주 대 코미디언이 계셨죠. 저는 이주일 씨는 좀 아는데 배삼룡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건 역사상 이렇게 재밌는, 제가 아주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 이름을 짓는 그런 코미디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좀 수명 장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름 짓는 분한테 가서 이제 이름을 줘달라. 그러니까 이 배시에다가 그 굉장히 그 오래 사는 십장생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 탁 줘주니까, 만일에 그 십장생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십장생 이름을 또 넣죠. 십장생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해와 달, 뭐 소나무, 거북이, 두루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이름을 대요. 근데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니까 삼천갑자의 동방삭이라는 이름을 쓰죠. 우리가 일갑자 그러면 갑자 울축해가지고 이렇게 60갑자를 일갑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삼천갑자면은 자그만치 18만 년이 되죠.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중국에, 얘네들은 뻥이 워낙 뻥도 인간해야죠. 근데 어쨌든 18만 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삭 이름까지 나오죠. 그래갖고 아들 이름을 저왔냐고 만화님이 물어보니까 저 왔지. 그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배 수문장에 뭐 삼천갑자 동방삭 거북이와 두루미 뭐 시시땡땡 뭐 해갖고 뭐 세상에 있는 동서양의 이름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할 때 한 5분이 걸리나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내 이름을 적었어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우물에. 그래 하인이 와서 대감님인가요?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 배 수문장에 뭐 적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부를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아들 배 수문장에 뭐 동글동글 굴렁새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뭐 시시땡땡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는 그런 코미디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아주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코미디였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인다고 이름도 아닌 거고요. 어쨌든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성씨에다가 외자 쓰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두자, 또 어떤 분은 이름을 또 세자를 또 더 해서 성명이
내자된 분도 있고요. 물론 더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축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름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름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이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동수단이다. 이건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단이에요. 이거는 이름은 함부로 짓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이름까지도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준말이 좌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요.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시간 나면은 제가 지금 얼마나 했나요? 30분 했나요? 뭐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엄하게 할 거니까 팩트 체크 당한 이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 재미난 얘기 한다고 그러면은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럴 것 같아 갖고요. 오늘은 근엄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사람이 그 운명을 결정짓는 데는 운명수 괄호 열고 플러스입니다. 작용수. 운명수가 작용수는 아니에요. 운명수와 작용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내 관상 그리고 이름 이게 다 좀 맞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상이라는 거는 그럼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어떤 그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죠. 그래서 부모님을 어느 쪽인가 다 닮아요. 성격을 닮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여기에 가서 점이 있으면 그 점까지 닮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느 부분에 뭐 탈모가 좀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부자지간도 봤거든요. 그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뚱뚱하니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빠가 오른쪽에 요만큼 몽탕 빠진 것 같이 돼 있는데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다가 아, 자네는 머리가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요. 근데 그 아들도 보니까 그 자리가 똑같이 그래. 이게 이제 어떤 DNA죠. 그러면 유전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불교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뭔가 하면은 내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내가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이라든지 그 몸매라든지 생김새를 많이 닮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더 우성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열성은 좀 없어지고 자꾸 바뀌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 있으면 그 아들도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은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내 전생과 이생에 나타난 거고 내 다음 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내 후손한테 또 그렇게 간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관상이라는 걸로 좀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 운명수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나가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 오해 운명수도 세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 농주지상 갑이 황룡 농주지상 요건 누런용이 여의줄 가지고 노는 형상이니까 80조갑니다. 천하를 얻은 용이 마음껏 하늘을 누비는 모습이다.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할 때는 돋보기를 딱 끼면은 핀트가 탁 맞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돋보기를 쓰면은 조금 또 안 맞고 그냥 맨눈으로 하려니까 약간 또 어리더릿하고 한데 요걸 좀 가까이서 보려니까 여러분들한테 정수리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웬만하면 불편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뜻대로 이루어지니 더 이상의 부러움이 없다. 만인이 머리를 숙여 예를 갖추니 영화 중에 영화며 부기 중에 지존이다. 인간의 몸으로 누릴 가장 높고 큰 호사며 영광이다. 더 이상 운운할 필요조차 없는 대길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을도 한번 보세요. 심상의 을.
푸른 용이 구름을 벗고 나타나는 형상이 푸른 용이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런데 구름을 쑥 벗고 나타나니까 푸른 용이에요. 아, 이게 극기요. 귀함도 아주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황룡 농주 지상은 뭐가 있는가 하면 청룡 출운이에요. 요거는 청룡이 나타난 거죠. 근데 요 앞에 갑에서는 황룡 농주지상이에요. 황룡이 누런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얻은 거죠. 그게 이거는 창룡 출운지상은 용이 나타났는데 여의주를 물었다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요거는 극귀여 국부의 상으로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상이다. 대기업 총수나 단체 수장, 대통령, 총리 등 최고의 영예를 얻을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쩌랴. 이게 이제 해답이에요. 구름이라는 거는 우리는 수기운은 수기운인데 그는 구름일 뿐이에요. 그는 물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죠. 그 구름이 거치면 용은 사라져 버릴 것이니 구름 때문에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지만 이 구름이 거치면 사라져요. 구름이 물이요 물은 즉 사람이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 물이 이 아주 밀도가 단단해가지고 밀도가 아주 조밀조밀한 이 물이 아니고 구름은 그 물 분자가 아주 그냥 작은 게 이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물이 아직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확실한 게. 그래서 이거를 허상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타나면 큰일 난다. 그래 이걸 정치인들을 제가 얘기할 때 이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이 국민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야 되는가.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장난으로 또는 뭐 아주 못된 생각으로 국민을 갖고 노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연기가 구름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연기가 막 있는데 저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물안개가 쫙 있고 구름이 있는데 그 안개를 물안개가 됐든 구름이든 이건 다 같은 종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불 때 가지고 연기가 탁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구름하고 이렇게 섞이니까 이 연기를 사람으로 알면은 연기를 물로 알고 사람으로 알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오인 사람들이 무슨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다. 요즘 아주 시끌벅적하죠. 5.18 때문에. 5.18이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갖다 헛소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아주 참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곧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무슨 국가의 일을 하겠다고 까불고 설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일인데 우리가 사람을 잘 거두고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을 뭘로 다스립니까? 총으로 다스리나요? 아까 얘기했죠. 자꾸 리암 니슨 이제 잊어버릴 때도 됐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게 권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한 얘기예요. 네, 그 배우는 이제 이름 안 할 테고요. 그 쉰들러가 한 얘기예요. 그게 신지 한 얘기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 게 그게 권력이라는 얘기죠. 이 권력이라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 이 5인 사람은 지금 권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꼭 정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5인 사람들은 무슨 사장을 하거나 어디서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 이 권한을 정말 잘 써야 돼요. 5인 사람은 권한을 잘 쓰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인복이 있다.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게 되지만 잘못 쓰면 아주 정말 한 방에 훅 한다. 그런 거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을 보면은요. 푸른 바다를 날아다니는 해룡의 형상이니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닿는 모습이다. 바다에 있는 용이에요. 근데 물이 있어 마음껏 날 수 있고 뜻대로 이룰 수가 있으니 무엇이 두렵고 아쉬울까? 온 천지가 다 드넓은 바다요. 물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게 이제 핸디캡이에요.
다른 그 음명지수는 보면은 음명수가 전부 다 갑을병 또는 축의 경우 음명수 2인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그러면 2잖아요. 뭐 2월 9일도 2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갑을 병 전까지 심상을 나누는데 다른 음명수는 전부 갑을 병으로 나누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거는 전부 갑이 참 좋고 을이 좋은가 나쁜가 좀 헛갈리는 그런 게 있는데 병은 좀 나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오해 음명수는 갑을 병까지도 이렇게 좋게 나와요. 그런데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풍요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요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81쪽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죠. 물이 있어 하늘에 오르고 살 수 있거를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이 귀한 걸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이 있어서 전애들이 일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사장이 됐는데 전애들이 나를 찍어줘서 내가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걸 모르고 마음대로 날뛰다가는 나이만 들어가고 언젠가 메마른 땅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해 운명수는 심상에 따라 분류된 세 가지 형상에서 갑을병 모두 대성하고 귀하게 되는 운만 있다. 과연 그럴까? 이게 또 재미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해 운명은 물이 없으면 못 사는 운명이다.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운명이에요. 그 오해 운명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길 가는가, 즉 만나는 사람과 선택한 직업에 달린 운명이 용이 되는가, 지렁이가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코드가 된다. 땅에 떨어진 용이 물을 찾는 길은 땅속의 습기를 찾아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땅속에 사는 지렁이를 토룡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지렁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오해 운명수는 사람 만나는 일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막 허투루 만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오해 운명수인 사람은 정말 용이 되는 그런 운명이다. 사람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사람이 무리라 했다. 항시 만인의 의견을 듣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된다. 물이 떠나 없으면 토룡이 되기 때문이다. 오해 운명수를 설명하면서 지난번 운명 비결에서 노무현 씨의 대통령 당선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을 했었다. 지난번 없앤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정말 당내에서 경선한다. 대통령 출마를 맘먹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 2번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니야. 한 번밖에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상 당연한데 어떻게 2번이란 말이 나왔을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앞에 강의에서도 보시거나 이 책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결국은 탄핵됐다 다시 되는 이건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된 거 이래 갖고 내가 이래서 2번 하는 거로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판단한다는 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뭐 호불호를 따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 좋다 싫다 내 호불호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 운명이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이전 그 이후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정말 냉혹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냉정한 거고 냉혹한 거예요. 인간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호의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한테 뭐 나쁘게 하는 게 운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운명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이야기는 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그 중간에 82쪽에 요 앞에 이야기 쭉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을 완전히 떠난 입장에서
필자의 운명록을 기초로 해서 답을 얻어야 할 것이지만 이후에 파장을 생각해서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주 시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개인을 요즘에 뭐 세상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다 갖다 끄집어대고 막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적어도 운명을 이야기한다 하는 분들, 또 남의 운명을 이렇게 감정한다는 분들, 그래도 멋지잖아요. 감정한다, 운명 감정이다. 그러면 이 운명 감정이라는 이런 정도의 거창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돼요. 정치인은 평가를 해도 할 말이 없죠. 그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공인 그러는데 연예인이 왜 공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연예인들 그 개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막 평가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함부로 막 갖다가 누구의 사주팔자? 아, 정말 그런 짓들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왜 하는지 저는 감은 잡히는데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거다. 그 상처받게 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은 뭐 그 각오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인들 판단하는데도 이제 막 올라갈 것 같은 사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억지 춘향으로 끌어서 그 사람을 뭐 용될 상처럼 뭐 대통령의 상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아주 야비한 행동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내가 싫어한다 또는 뭐 이제 힘 떨어졌다 그럼 또 끄집어내서 뭐 구속된 누구 뭐의 사주팔자, 그건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건 좀 점잖게 말하면 참 치사하고 야비한 행동이다. 그런 짓은 좀 안 해야 된다. 적어도 남의 운명을 감정한다면은 정 건들려면 힘 있는 사람 건드세요. 힘 있는 사람 건드는데 나한테 배짱이 맞는다고 좋은 쪽으로 건들지 말고요. 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놔두시고 잘못하는 사람이선 그 사람을 한번 쳐보세요. 잘못한다고. 근데 자기만의 그 잣대로 보지 말고 대략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함부로 말하는 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전두환과 이명박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뭐라 그러니까, 전두환과 이명박이 이제 힘 떨어졌으니까 그럼 욕하는 건가? 전두환과 이명박은 범죄자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 떨어졌으니까가 아니고, 전두환과 이명박은 전두환 때는 제가 그럴 힘도 없었고요. 이만큼 사람의 운명을 볼 줄 몰랐고요. 전혀 몰랐죠, 그때는. 뭐 제가 애송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때 이 사람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 되면 진짜 나라 거덜낼 거다. 이거 분명히 도둑놈이다. 이거 도둑놈상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대놓고 하는 소리예요, 이건. 그건 뭐 저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치라고요. 힘 없는 사람 치거나 그러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 막 치는 건 그건 좋지 않죠. 그래, 아무리 나라를 뭐 이렇게 결단을 했어도 이승만이 죽은 다음엔 제가 이승만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승만을 등에 업고 그 못된 짓 했던 친구들은 얘기를 하죠. 안두희가 어떤 인물이었고 뭐 이런 거. 김구를 보고 뭐 안중근 의사가 테러 분자라고 하는 이 인간들. 일베 뭐 서북청년단. 이 못된 친구들 이거 진짜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서북청년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를 말하려고 들고 정치를 말하려고 들고 내가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맹세코 말하건대 저보고 진보다 저보고 보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그런 용어조차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사안사안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함부로 이 오의 운명을 배우다 보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시거나 내 종교가 어떻다 이렇게 뭐 정말 종교가 얼마나 신심이 강하신지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딴 거 다 떠나서 한번 깔끔하게 아주 마음을 싹 비워놓고 서북청년단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백과사전서부터 뭐 위키백과니 이런 거 쭉 그 뭐 가짜 뉴스로 뭐 걔네들이 해당자들이 쓴 거 말고 그런 뉴스를 저 사전을 쫙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세요. 그러시면 함부로 나는 어디야 나는 어디야 이런 소리 나는 무슨 도니까 뭐 이따위 소리 안 나옵니다. 역사가 나와요. 우리나라 이 못된 종교 포장해가지고 얘 얼마나 지금까지 그 뿌리가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작자들 중에 이 서북청년단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서북청년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뭐 들고 또 찾아올래나요? 오십시오. 언제든지. 자, 운명수 6입니다. 6 83쪽 51분 됐네요. 운명수 6 운명수 6 뭐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3월 3일이다 그러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에요. 음력입니다. 그쵸? 2월 22일이다. 그래도 6이죠? 2 더하기 22, 24니까 다시 또 구진법이니까 9 빼고 또 9 빼고 하면은 18까지 빼고 그 다음에 또 6 남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요 작용수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성격까지도 나오고 그 사람의 재산도 나오는 거고 그 사람 주변 사람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뭐 할 건지 뭐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어떤 연유로 해서 공방을 사는지 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우실 거고 이 운명수 6인 거는 요건 아주 심각한 얘기 같은데 심각할 것까지는 없어요. 굉장히 참 이게 파란만장한 건데요. 일단 운명수 6은 수라고 적으십시오. 앞에 1도 수였고 요것도 수인데 요거는 1이 중앙에 있는 토를 합쳐진 거예요. 토를 거친 거예요. 이거는 6은 수는 수인데 굉장히 큰 물입니다. 황하 같은 뭐 굳이 뭐 중국의 황하를 댈 필요는 없죠. 아주 뭐 엄청난 홍수 내려갈 때 요 바로 옆에 팔당댐이 있는데 이 팔당에 그냥 흐르는 그 물처럼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물이죠. 이 수 적으시고 북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하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색깔도 흑색이고요.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6은 요 공백에 적으십시오. 사회 개혁, 창조, 혁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 개혁, 창조, 혁명 뭐 요새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리볼루션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어떤 혁명적인 그런 수죠. 그리고 유괴인 운명수인 사람은 머리가 대체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수 틀리면 엎을 수도 있는 큰 기운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드는 기운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교육자의 그 기운하고는 좀 달라요. 3의 기운보다는 8의 기운이 교육자의 기운이 좀 더 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학문적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기운이 센 게 있죠. 이상하게 남을 좀 이렇게 그냥 아주 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가르치려고 든다. 이거 좀 그렇게 유쾌한 소리는 아닌데 수 틀리면 확 엎을 수도 있는 그런 큰 기운이 있다. 이 정도 적으시고 운명수가 6인 사람은 지지가 사에 해당한다. 뱀에 해당한다.
원한을 품으면 기어이 물고 마는 성질이 있으며 음란하고 잔악한 물상이 이 뱀인데요. 그러나 지혜가 뛰어나고 용감하며 생각과 행동이 민첩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랬습니다. 의지가 웅대하고 의욕이 뛰어나 어떤 일이든 한번 손대면 기어이 해내고 마는 기질이 있으나 색을 몹시 좋아한다. 용모가 수려하고 영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으며 눈빛이 강렬하고 차갑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년에 가까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풍파를 겪고 질병을 앓거나 부부간 금술이 깨지기가 쉽다. 아주 단정을 하고 얘기를 했네요. 유괴 운명수는 독수 공방의 운명이 있어서 집 떠나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만일 일찍 결혼할 경우 배우자의 외도와 애정 행각으로 고민하고 범인하는 수가 많으며 스스로의 외도 또한 문제가 안 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일찍 결혼할 경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게, 여기서 살짝 하나 알려드리면, 일찍 결혼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결혼 정년기 그러면 23세 4세 그러면 결혼 정년기 그랬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뭐 24세 되면 뭐 당연히 결혼 뭐 이런 소리 했었죠. 그러나 시대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남녀의 구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건 어떤 그 생체학적인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남녀 구분이지, 어떤 뭐 페미니즘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성별로 구분하자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생체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칠 때 여자는 28세 이전을 일찍 결혼한다. 요새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달라져요. 남자는 옛날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남자는 보통 30 넘으면 이러잖아요. 근데 32세 전이면 좀 일찍 결혼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늦춰져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작용수 배울 때 그걸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 32세가 넘으면은, 여자가 32세가 넘으면은 이제 만혼이라고 하죠. 운명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35세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정도는 중간 정도에 속하나 40대 중후반 한두 차례 거센 경제적 풍파를 겪는 게 보통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상적인 뭐 실험을 한 게 아니죠. 많은 임상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얻은 결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얻을 때가 벌써 15년 전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경험을 얻었는데 이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유괴운명수는 신격이다 그랬습니다. 유괴운명수는 그 운의 파동이 작으나 배반적이다. 운의 파동은 파동이 작으나 배반적이다. 크게 변하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배반적이에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어느 날 확 뒤바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유괴운명수는 조용하고 비활동적이나 폭발하고 피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예술의 경우에는 직접 액션 배우가 아닌 연출가나 극본 쪽에 어울린다. 종교 경우도 조용히 참선 수양하는 참선가나 명상가가 어울린다. 종교의 경우도 조용히 참선 수양하는 참선가, 명상가가 어울려요. 유괴운명수는 뭐 스님들이 그럼 다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이판사판이란 말 아시죠? 이판사판. 이판사판이 뭘까요? 스님들이 이판과 사판이 있습니다. 이판이라는 건 그야말로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판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치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사판이라는 건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넉사자가 아니고 일사자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스님들이죠. 그래서 어떤 임직, 일을 맡아서 하는, 뭐 주지 스님이다, 또 무슨 뭐 어디에서 원주 스님을 한다, 재물을 본다, 뭐 이런 스님들이 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절에 가셔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판이죠. 그리고
2판과 4판이 애초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2판도 해야죠. 참선도 하고 공부하고 또 임직도 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해요. 그래서 2판, 4판, 2판과 4판 스님이 서로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어려움, 토론 같은 거 하는 걸 보고 대중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스님들이 2판 스님과 4판 스님이 한테 모여서 공사를 열어요. 공사 그러면 이런 일하는 레버, 그러니까 노동공사가 아니고 대중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건의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이걸 대중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2판, 4판, 공사판이다 이런 말 하죠. 그 우리 같은 스님들은 2판, 4판, 합의 6판이다 이런 농담으로 하죠. 2판도 해야 되고 4판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판, 4판, 합의 6판보다도 좀 세죠. 그래서 고비 8판이다. 이게 8판 스님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다 하다 이제 별짓 다 하는 거죠, 이게. 그 이제 이런 그 유계운명수는 참선 수양하는 그런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쪽하고는 사실은 멀다. 그래서 유계운명수는 오히려 조용하게 있는 듯해요. 그러다가 확 반전을 하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보다 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걸 잘해요. 누굴 조종을 하는데 보면 막 나서서 설치는 사람들 있죠. 뭐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도 보면 뭐 집회, 요새는 데모란 말 잘 안 쓰죠. 근데 집회하는데도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6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6인 사람은 나서봐야 금방 탄로나요. 근데 뒤에서 아주 가만히 조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보통 6인 사람들이 맞아. 배반의 기질, 혁명의 기질, 뭐 개혁의 기질, 이 중에서 합당한 게 자기한테 꼭 맞는 쪽으로 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창조성이 뛰어난 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남을 조종하려고 들면 아주 끝도 없이 조종 잘하죠. 늦게까지 학업에 매달리는 것이 좋고, 학업에 늦게까지 좀 매달려라. 공부 많이 해야지. 공부 많이 안 하면 반역자가 되기 쉽다. 부동산 관계 일이나 주식 등은 길하다. 부동산 관계 일이나 주식 하는 데는 또 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건 좀 잘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그 유계운명수는 공방살이다. 혼자 살아야 좋고 외롭고 고독해야 풍파가 없다. 요 유계운명수가 작용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우시면은 적용하면 돼요. 그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참 재밌을 겁니다. 고독해야지 풍파가 없어요. 이건 많이 같이 있으면은 정적인 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적복적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게 많죠. 혼자 있으면 부귀영화와 명예가 따르고 함께 살고 주변에 사람 꼬이면 엄청난 일을 벌이거나 일이 틀어지고 되는 일이 없다. 일이 잘 안 되면 당분간 혼자 지내보면 풀린다. 결혼도 늦게 하면 좋은데 남자는 32세 이후가 좋고 여자는 28세 이후가 좋다. 여기 설명 나온 거를 제가 또 열심히 앞에 했네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 바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일찍 결혼하면 풍파가 많고 안 하는 이만 못하면 갈등이 많다. 유교운명수는 남의 도움받기가 힘들고 구설이 많다. 잘해주고 뺨 맞는 격이다. 그러니까 분노와 복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뱀의 어떤 물상의 성격처럼 지혜도 뛰어나고 그렇지만 이게 기어이 한번 복수심을 가지면 아주 무섭습니다. 언제나 배반과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 바둑을 두어도 한 수 한 수 아주 독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독수를 둔다. 말 한마디에도 뼈 담긴 말이 많다. 뭐 그랬다며 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척 하면서 눈을 살짝 이렇게 뜨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뒤끝이 있는 경우가 많고 마음에 오래 새겨두며 언젠가는 꺼내든다.
이게 뱀의 기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더라도 조용히 앉아 공부하고 연구하면 중년에 운이 풀린다 그랬습니다. 이 유계운명수의 설명을 하면서 유계운명수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흐름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흐름을 확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정말 거대한 그 물이 흐르는 거죠. 뭐 홍수 났을 때 그냥 막 그 몇 년 전인가 우면산에서 확 거기 제가 참 잘 아는 데인데 그냥 내리 쏟잖아요. 산이 다 무너지듯이 그냥 쏟는 거. 그게 이제 유계의 운명수인 거죠. 이게 한번 폭발하면 거대하죠. 그래 지금까지의 그런 그 뭐 알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 거죠.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거를 감안하시는데 유계운명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은 날로 제가 설명했던 거 쭉 아시잖아요. 8.15 광복 잠깐 볼까요? 8.15 광복이 보시면은 8월 15일 날이 음력 7월 8일 제가 컴퓨터를 이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한국전쟁도 음력 5월 10일 5.16 쿠데타도 음력 4월 2일 12.6 사태도 9월 6일 이 월과 일을 합쳐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9씩 빼봐요. 못 빼는 거는 그냥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요. 9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 하셨어요. 아까 저 질문 봤는데 지금 딱 생각나네. 9는 0이 아니에요. 0이라는 건 음용수 0이라는 건 없죠. 9는 9예요. 그분은 책을 안 보신 분이니까 질문하셨으니까 근데 혹시나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9는 9인 거예요. 9는 1이 아니에요. 9는 9입니다. 그래서 9로 쭉쭉 빼보시면 돼요. 구진법은. 9월 6일이다 그러면 9 더하기 6 그러면 15잖아요. 뭐 이미 9 더하기 6은 9는 제시키면 되는데 그럼 9태어 15다 그러면 15에서 9를 빼니까 6이 남잖아요. 15는 구진법은 편하죠. 15는 그대로 1 더하기 5 해도 똑같은 거예요. 10월 23일 11.6이 9월 6일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이죠. 군사 반란. 이 12.12 전 잘 압니다. 10월 23일 그러면 10 더하기 23이니까 33이죠. 33은 그냥 3 더하기 3 해도 6이죠. 이게 다 6인 거예요. 한중 수교된 것도 지금까지 모든 그 공산국가하고 뭐 완전 단절되고 그런 게 완전히 뒤바뀐 거. 이날 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논설 뭐 신문 논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걸 딱 뉴스를 접하고 아주 뭐 굉장히 기겁한 날인데 7월 26일 더하면은 이것도 33이죠. 7 더하기 2 더하기 6 그러니까 7 더하기 2 그러면 이미 9잖아요. 이제 쉽게 계산을 하세요. 9는 그냥 제외. 7 더하기 2 하는 순간 9 됐으니까 제외. 그 다음에 6 나오니까 6. IMF 구제금융.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의 모든 경제흐름 88 올림픽을 통해서 뭐 옛날에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해서 쭉 이어져 오고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세계 만방에 뭐 좀 보여주고 뭐 이랬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다가 이게 그냥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11월 4일 IMF 구제금융 그거 아니에요? 또 서울올림픽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6인 날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시키려고 가결시킨 거죠. 탄핵 결정된 거는 탄핵이 안 되죠. 탄핵 소추안 가결은 이건 아주 진짜 아주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흐름을 확 바꾸려고 한 거죠. 그게 음력 2월 22일 6인 거죠. 2004년 3월 12일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인 날짜, 이 날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인 날짜 4월 29일과 북미 정상회담 그 2018년 6월 12일 이 날이 똑같이 4월 29일이에요.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나름 이미 공부한 분들도 좀 덜어 있고요. 그게 4월 29일이에요. 음력으로. 4월 29일. 이것도 6이죠. 4 더하기 2 더하기 9. 9 빼니까 6이죠. 똑같이 이게 모든 흐름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없었다면은 상황이 또 이상해졌어요. 근데 서거라는 걸 통해서 아주 대반전이 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최순실 문제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반전을 시도하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도 계속 반대했던, 본인이 반대했던 개헌카드를 툭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화두가 그날 완전 온통 바뀌었죠. 그래 2016년 10월 24일, 음력으로 9월 24일. 이것도 6인 거죠. 그날 저녁에 또 태블릿 PC 이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반전이 나죠. 그날도 또 같은 날이니까요. 6인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음력 2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하죠. 2월 13일 2 더하기 1 더하기 3 6인 거죠. 아주 남북이 그냥 꽉 막히고 2017년 내내 뭐 전쟁이 날 거니 뭐니 소리 하고 난리칠 때 이런 것쯤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 이런 데다 곧 전쟁 난다 했던 사람들 그 뭐 황 누구 뭐 하는 뭐 변 누구 하는 사람들 곧 전쟁 난다고 한 사람들 그러면 아니면은 이 자크 채워야 되잖아요. 샤터 마우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뻔하게 계속 뭐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개과불린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주저없이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예언 같지도 않은 예언들 하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자기네 말대로 혀 깨물던지 뭐 그 좀 거친가요? 혀 깨물지 말고 최소한 입술이라도 깨물어야죠. 뻔뻔하게 그냥 계속 같은 소리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 진짜 부끄럽지도 않은가 몰라요. 어제 보니까 뭐 얘기하긴 이름 대기 뭐한데 그건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3인성어다. 세 사람이 있으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나는 거죠. 세 사람이 그랬대. 맞아 그랬대. 2명까지 의아한데 3명 있다 그러면 진짜 호랑이를 봤다는데 3명이 다 봤다니까 야 이거 어디서 탈출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 거죠. 이 가짜뉴스 그게 진짜 이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겁니다. 당장은 내 이득을 위해서 뻔히 어거진 줄 알면서도 막 그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에 나이테가 있지만 우리 나이가 들면은 우리 사람은 자기 상정에 그 맞박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 값을 해야죠. 나이테를 맨 그 짓으로 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참 그건 뭐 부끄러운 거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뭐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쟁 날 것처럼 막 그랬던 사람들 전쟁 났습니까? 나는 단연코 아닌 거거든요. 이게 나라의 앞날이 보여야죠.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나라가 망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이가 지금 다시 또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나라 망하길 바라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정치라는 걸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주적이 여러분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천하에 누가 뭐래도 진짜 옛날서부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적, 군 생활할 때도 우리의 뭐 그땐 주적이란 말이 없었어요. 왼수라고 그랬죠. 왼수의 뭐 그날까지 어쩌고 해가면서 했으니까요. 그 멸공이란 게 최대 화두였죠. 서북 청년단을 좀 보십시오. 그러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진짜 우리 민족의 주적은 일본이죠. 일본은 정말 호시탐탐 우리나라 망하길 바라는 나라예요. 정말 일본을 여러분들이 이 언론에서 툭 하면은 뭐 이웃나라 그랬는데 일본이 왜 이웃나라인가요? 그냥 옆나라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나라. 이웃이란 건 뭔가 정감 있는 때 쓰는 말이에요. 이웃 중국, 이웃나라 중국, 일본? 과연 이웃인가?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뭐 백의 민족? 그 의미 없는 소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이라는 이 반민족 행위를 한 그 친일 정도가 아니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뭐 전부 다 테러 분자라고 하질 않나. 아베, 일본의 국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본의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 못된 일본의 그 극우, 일본의 극우나 우리나라의 극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향점이 똑같으면 그 잘못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참 못된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잠자리 딱 들었는데 이불 속에 독사가 한 마리 슥 있다고 쳐보세요. 저는 그 독사보다 위험한 게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고 먹힌다면 여러분들이 바보죠. 그러나 일본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초계기가 와서 우리나라에 대조용함인가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뭔가 건수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옛날처럼 군국주의 시대 자기네들이 이 땅을 전쟁을 한다? 그건 안 통하죠. 일본 지금 한국하고 무게가 아무리 어쨌다? 택도 없습니다. 한국한테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조상부터 맞아봤어요. 걔네들한테 죽임을 당해봤어요. 뺏겨봤어요. 그 한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뭘로 먹나요? 경제력으로 식민지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동조하는 세력도 있지만요. 근데 그 경제력에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가 빨리 좋아져야 돼요. 그 경제가 좋아지려니까 우리는 남북이 뭐 좋아진다? 통일을 저는 안 바라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안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5년에서 30년 사이, 대략 제가 볼 땐 27년쯤 뒤에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게 그런데, 통일은 일찍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 공동화 나죠. 그 치하에서 있다가 다 내려와 버리면 큰일 나죠. 여기는 여기대로 힘들어지고요. 통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천천히 삼투압 현상처럼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거의 경제 발전도 되고, 남북한의 그 경제 차이가 우리 또 쭉 시너지 효과로 발전하고, 북한도 발전하고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한참 돼서 그 말도 많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국어사전부터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 모든가 생각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수위가 좀 맞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게 맞는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무슨 뭐 백두산 관광이 문제가 아니죠. 남북철도에 있는 겁니다. 남북철도라는 거는 이건 통일의 거의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한 정말 큰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류가 여기서 유럽까지 모스크바 통해서 또는 여기서 베트남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까지도 그냥 100길로에서 뭐 한 달 반씩 이렇게 가고 유럽까지 뭐 2달 반 걸리고 이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류비가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유럽까지 뭐 오스트리아든 체코든 폴란드든 헝가리든 그쪽 가서 또 싣고 오잖아요. 거기에 원자재 같은 것도 또 사오고 싸게 사오고, 런던까지도 그냥 뭐 쫙 파리까지 가거나 독일 뭐 드레스덴이든 어디든 다 좋아요. 가면은 거기서 그냥 물류 싣고서 또 파리하고 런던까지 그냥 쫙 그 해저 터널로 해서, 이게 뭐 배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류를 겁내는 거예요. 일본이 가장 한국이 잘 되는 게 싫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특히 어떤 점이 무서운가? 바로 이 물류 때문에 그래요. 철도. 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계기니 뭐니 해서 분쟁을 뭔가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뭔가 남북의 문제를 이간질 하는 거예요, 자꾸. 아베란 녀석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일본인들의 그 자극을 자꾸 하는 거죠. 조센징 소리 듣고 뭐 갖은 혐한 발언하고 그러는데, 스미마생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어디 갔냐 꼬쟁이가 나요. 무슨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는 무슨 놈의 그 외놈들한테 돈을 못 써서 안 달들랍니까? 거기 한 푼도 쓰면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모르고 가셨다면은 이제는 가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어요. 하다못해 동양척식회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착취해갈 때는 있는 대로 착취해갖고, 창씨개명해서 이름도 재바꿔놓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일본 천황을 위해서 학도병 나가라고 그 선동질을 하고, 그네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당수 많은 사학재단 거의 다 갖고 있고, 대학들 다 갖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치원까지 다 갖고 있어요. 또 못된 이 사학에, 진짜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쪽 편 들고 앉았어요. 그런 짓하고 살면 안 돼요. 일본입니다. 모든 우리의 이 악의 씨앗은 지금까지도 이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다 일본이에요. 그리고 서부청년단이다. 이승만이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종교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정말 참습니다만, 정말 가슴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YMCA 분명히 반성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 반성 없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니 뭐 떠들어 봐야 그 반성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개과천선 얘기했죠, 마침. 그리고 이제라도 개가 불린이다. 잘못이 있으면은 주저없이 그거를 고쳐야 된다. 밝혀야죠. 일본을 우리가 왜 욕합니까?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남은 분 몇 분 안 돼요. 잘못을 주저없이 좀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그 외무대신 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는 정말 한국에 대고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 녀석은 아주 꼭 곰팡이 같이 생긴 녀석이 끝까지 그냥 아주 염장만 지르죠. 일본의 이 지금 강요라는 작자들이 다 그래요. 그네들 생각이에요, 그게. 일본의 우익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쪽을 편들잖아요. 어떻게 60%가 한국을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네 정부를 한국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까? 우리는 일본이 주적인 거죠.
이 유괴 운명수는 85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2차 하는 것도 또 6인 거죠. 이번에도 2월 27일, 28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28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음력으로 1월 23일, 1월 24일이죠. 1월 23일은 음력수가 6이죠. 또 6이에요. 요 지운 강의에서는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또 얘기하긴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 말 듣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 말 듣고 그동안 회담도 딱 6인 날만 했을까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 날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몽크가 이게 좋다, 원더풀, 엑설런트 해갖고 6인 날로 했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운명인 거예요. 태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날짜 잡는 게 그렇게, 내가 타고난 날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6인 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날까지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1월 23일, 그 다음에 1월 24일. 그냥 7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남북 또 북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그런 회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요 앞서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제는 이거는 크다. 그렇게 저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틀리면은 자크를 채워야죠. 그러면은 그날부로 강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틀린 사람한테 강의 들어봐야 뭐합니까? 근데 자, 사변대망지상이다. 사변대망지상은 뱀이 이무기로 변한 상으로 자기가 타고난 운이 뱀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뱀이라는 거는 침소봉대다. 작은 걸 크게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렇게 타고났는데 이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이 그냥 대나무예요. 대나무로 친다면 대나무가 작은 대나무인데 큰 대나무로 쑥쑥 자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뱀이 이무기로 변한 상으로 운세가 매우 강하지만 복록은 운세만큼은 크지 않다. 여기 있어요. 복록이 운세만큼 크지 않다. 왜냐? 마음속에 남모를 한이 있어서 험한 일을 자주 만나는 운명이다. 이 한이 있어요. 유괴 운명은. 그래, 요거는 종교적으로 또 설명하자니 그렇고 해서 제가 종교적으로 설명은 이 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분수를 잘 지키면 뱀이 용되는 격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운세다. 분수를 지켜라. 운명학상 활인성을 띠고 있어 생사여탈의 권력을 쥔 불세출의 영웅도 배출된다. 남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네,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주 큰 대기업입니다. 인사부장, 또 그 직책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6인 사람들이 몇 사람 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네. 강요로 치면 총무처 장관 이런 경우도 많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분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권한을 잘못 쓰면은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수도 있죠. 두 번째, 청사취화지상. 푸른 뱀이 개구리를 취하는 상. 청사, 푸른 뱀이 취와, 개구리 와자입니다. 와 그러잖아요. 예. 프렉, 예. 와. 이게 개구리를 딱 물은 거예요. 먹을 것은 풍부해요. 근데 이 개구리를 딱 물었지만 이 뱀이 이렇게 자기 몸뚱이보다도 훨씬 큰 걸 딱 쥐를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취서 그래도 되겠죠. 뱀이 개구리를 물었거나
쥐를 물었다. 근데 이게 풍부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먹는데 소화작용까지 시키기 위해서 뱃속으로 집어넣는데 이거 아주 바빠요. 거기에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마음과 몸이 바쁘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많다. 예, 이게 이제 심보를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이기주의자다. 내가 6인데 이기적이야. 그러면은 나는 청사취하지상 최대 가봐야 청사취하다. 그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삶의 생사여타를 지었으나 놓아줄 아량과 마음이 전혀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쉰들러의 얘기를 했죠. 죽일 권리가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권력이다. 거죠. 그래서 생사여타를 지었지만 아량이 있어야 된다. 계산상 이득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욕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먹이사슬이 있듯이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남이 나를 노리고 있는 현실을 놓칠 수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아 나와 가정과 이웃을 편안케 하라. 나로 인해 힘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나로 인해 힘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욕심쟁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운명이다. 욕심쟁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고리대금 뭐 하는 사람. 근데 네,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며 대로 받고 말로 줄 수도 있는 법이다. 6인 사람 중에 근대 핵을 얘기 안 하려다가 정말 이 그 고리대금업으로 아주 인생 망친 사람의 6인 사람을 몇 사람을 또 제가 만났습니다. 이게 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회가 점점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원인은 이러한 운명의 심상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풀고 인정 쓴다는 것은 아름답고 온유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현재 내 자신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자만하고 인색하면 닥쳐올 재난과 횡액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진리의 반증이다. 마지막으로 인성에서 제일 문제인 게, 심상에서 문제인 게 화사투섬이에요. 꽃뱀이 두꺼비와 싸우는 형상으로 힘이 비슷한 상대가 목숨을 걸고 한판 싸우는 격에, 이건 화사는 독이 없어요. 독이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제압할 강력한 힘이 없으면서 맨 비슷한데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투섬, 이 섬이라는 건 두꺼비 섬자거든요. 그 두꺼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풍상이고 장애가 버티고 있고 인덕이 없어서 남의 도움도 못 받아요. 부부나 자식의 인연이 박약해서 제일 뿔뿔이 흩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혼하고 흩어져 살고 자식을 또 잃거나 이런 운명이 작용해요. 부부 이별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생 한많은 운명이 많습니다. 전생이나 현세 낚시, 사냥, 산에 올가미 놓는 행위, 어쩌면 낚시보다도 정말 못된 짓 아닐까요? 산에 올가미 놓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진짜 천벌받습니다. 정말 천벌받아요. 이 사냥이나 낚시 이런 거 재미로 살생을 많이 한 업보, 생업이 아닌 살생은 정말 큰 죄악이에요.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생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냥도 유해조수 때문에 사냥하는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사냥을 다 매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이거 무슨 취미로 재미로 그건 못할 짓인 거죠. 이건 정말 큰 죄악입니다. 죄업이 크면 훗날 또는 다음 생에 내 자식 대해서도 반드시 숭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런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심상을 바로하고 억울하게 죽은 넋을 위로해라. 그래서
천도하고 참회하고 운명을 벗어나면 바꿀 수 있다. 정말 좀 많이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35분 동안 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강의가 이제 7, 8, 9 운명수 남았고요. 10, 11, 12가 남았는데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요거 좀 빨리 좀 배웠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요 앞 강의 없앤 데서 이제 다시 내렸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답했는데 이걸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 보셨으면 상관없는데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앞에 질문 퀘션 했던 걸 간단하게 그냥 읽고서 얼른 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운 여신님이 기도를 10시 27분에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에 서현우님이 기체조 요가원 오픈 했는데 돼지머리 모양, 이게 또 웃게 돼서 참아야죠. 돼지머리 모양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좋은 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죠. 사람의 마음이,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내가 돼지머리를 놓고 이렇게 하겠다. 뭐 돼지머리를 놓든 정한수를 또 놓든 뭐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놓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재단을 쌓는다 옛날, 뭐 이럴 때 대체적으로 북쪽에 놓잖아요. 북쪽을 향해서 하듯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 놓고 나는 북쪽으로 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건 제가 잘 아는 방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운명수가 7인데 2월 17일 해서 제가 이걸 적었다가 이걸 그날 그저께인가 이걸 방송하면서 보니까 1월 며칠이었죠? 1월 13일이었나요? 음력으로? 그러면 5인 날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7이니까 5인 날하고 잡으니까 택일 날짜 궁합이 3이 돼서 좋게 잘 보셨다. 근데 이걸 학점으로 제가 구태여 꼭 표현할 건 아닌데, 표현하자면 A 플랫이나 A 마이너 정도 된다. 근데 A 뿔 되는 거는 내 운명수인 날같이 날짜도 그렇게 운명수를 잡으면은 그게 제일 좋다. 혹시나 저는 운명수가 1인데요. 그럼 1인 날 잡으면 2가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1인 사람은 1인 날이 제일 강력한 운기가 있다. 2인 사람은 2인 날이 제일 강력한 운기가 있다. 택일을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요. 이 앞전에 부동산 얘기할 때 그랬나요? 택일 얘기할 때 이사할 때도 뭐 음력으로 9일 10일 되는 날, 그러니까 그냥 달도 상관없이 9일 10일 되는 날은 손 없는 날이다 했다는 거, 그거는 이삿짐 센터들을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또 뿐 아니라 요새는 뭐 손 없는 날이 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뭐 그거는 손 없는 날이라고. 그 이삿짐 센터 하는 분들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이삿짐 센터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제가 죄송하고 뭐 많이 죄송하죠. 그러나 그는 근거 아니다. 그 여기 신하고 그럼 제주도 신하고 또 다른가요? 제주도는 신구간 그래갖고 그 이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손 없는 날이라는 건, 손이라는 건 여기서 손해볼 손자가 아니고 이건 어떤 마귀, 귀신 뭐 이런 뜻인데요. 잡귀 뭐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손 없는 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저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는 아니고, 나한테 운기가 가장 강력한 날. 근데 내 운기가, 저는 운명수가 3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운명수가 2입니다. 왜? 우리는 합이 5인데 3인 날 해야 되나요? 2인 날 해야 되나요? 아니면 5인 날 해야 되나요? 뭐 세 가지 다 괜찮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날로 하세요. 3인 날이 좋을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3인 때 수요일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삿짐 비용이 훨씬 싸잖아요. 그럼 3인 날 하세요.
그리고 또 3일한 날짜도 좋고 2인 날 하려면 또 2인 날도 괜찮고요. 5인 날 또 합이 5니까 5도 괜찮고요. 우린 가족이 다 소중해. 그래서 온 가족이 4가족인데 4명의 운명수를 다 맞춰서 그 합되는 날로 하셔도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주 나쁜 날에 하는 것보단 좋잖아요. 그러시면 되고요. 실제 생일과 호적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호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다.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실제 생일이 중요하죠. 단시법에서 나오지 않는 괴가 몇 개 있는데 최호성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요 부분은 제가 질문한 거를 제가 여기 답을 이렇게 간단히 드리면서 뭐 좀 했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지웠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거든요. 근데 요건 지금 해당되는 요게 시간이 아니라서. 근데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인간으로서 잡을 수가 없는 수죠. 그런 게 있어요. 산천대축이라든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단시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삶의 도움을 많이 얻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좀 나쁜 쪽으로 법원에 예를 들어 소장을 내.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딱 잡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봐요. 공무원 시험을 봐. 우리 아이가 공무원 시험을 봐. 얘가 좀 좋은 시간에 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까지도 이거는 요 단시는 제가 그 지난번 살짝 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갈공명의 그 시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자라는 옛 어른들 말씀 풍수에 맞는 건지 좋은 겁니다. 북쪽만 아니면 뭐 다 의미가 있으니까 동, 남, 서쪽의 의미는 있는데 동쪽이 제일 좋죠. 그래도 12시 25분이면 분침이 육감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이제 육효동이라는 얘기죠. 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효동인가요? 육효동이 아니에요. 일효동입니다. 딱 25분 그러면 25분 되는 순간 이게 바뀌어요. 땡 하는 순간 자정을 알리겠습니다. 땡 하는 순간 이미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다 그러면 땡 하는 밤 12시 24시 자정을 땡 하는 순간 11일로 바뀌는 거죠. 그렇듯이 요건 땡 하는 그 순간이 일효동으로 되는 겁니다. 장만성님 질문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5강을 마치겠습니다. 5강, 6강을 같이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6강이 아니고 운명수 5와 6을 같이 한다는 건데 급히 이거를 좀 빨리 새로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운명수 7 여차하면은 7, 8, 9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7만 갖고서 또 할 수도 있는데 8이 또 만만치 않은 거라. 그럼 또 8 따로 하면 9가 또 있고 하여튼 7, 8, 9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10, 11, 12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지난번 인생 강의는 유치원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새 한 중학교 수준까지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 운명철학 강의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대학 수준, 대학 뭐 학부 과정까지 거의 마치는 수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작용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이제 칠판 놓고서 쫙 하면 그게 이거로구나 하고 다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그걸 작용수를 딱 하고 나면은 뭐 사물의 운명수 뭐 이런 거는 이건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단시 정말 재밌는 공부 227쪽서부터 단시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하고 운명 강의로 만나는 일은 이제 끝을 맺게 되겠죠.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깡총님, 서근희님, 저 이름 기억 못합니다. 괜찮습니다.